아, 아, 안녕하세요. 비자발적 가치 투자자 비자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급하게 카페에서 벨차님께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 올려주셔가지고, 이거를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참 쉽고 간단한데, 글로 작성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전달이 어렵고,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우선은 간단하고 빠르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전달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용은 제가 드린 소스 때문인데 소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못해서 발생한 문제고요. 제가 드린 소스에서 제외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개인 정보를 참고하고 있는 영웅문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뭐 텔레그램 채팅방 아이디 값,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성 값, 이렇게 이제 정보가 제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신 거를 이렇게 UiPath로 잘 열어서 실행하셨지만,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에러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좀 짧지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MS SQL 익스프레스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그 SQL을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SSMS2를 또 깔고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툴에다가 제가 전달 드린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를 생성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UI 패스를 실행했을 때 이 커넥트 부분에서 에러가 이제 패스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보통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오류가 뭐 재현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저도 그 해당 드렸던 소스를 그대로 열어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같은 에러가 떨어져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설정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행은 한 상태고요. 이 에러가 떨어지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이유는 이 UiPath의 기본 설정이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단계에서 설정이 안 됐을 때 대기하고 있는 기본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러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이 내용은 SQL 서버 연결 설정에 이제 관련된 에러고 이 부분은 이제 드렸던 파일 압축을 해제하신 곳 폴더에 config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여기 폴더에 이제 config 파일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뭔지를 아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IP 이제 저희가 세팅할 익스프레스 버전의 이제 IP가 들어갈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스탁이라고 이제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렇게 우선은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잡고 실행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이제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어서 MS SQL 익스프레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SQL 서버 익스프레스 다운로드를 검색해 가지고 해당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익스프레스 저희가 받을 버전이고요. 네,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 파일이 다운받아지실 겁니다. 바로 실행을 해가지고 네, 기본 유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네,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경로 확인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는 설치가 진행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기셔도 됩니다. 이제 SQL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실제로 RDBMS라고 하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대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뭐 이렇게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뭐 MySQL, MariaDB,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SQL 서버 이쪽은, 오라클 이쪽은 라이선스 비용이 사실은 비싸고 이게 세서 잘 선택하지는 않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제 손에 익어서 제가 경험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SQL 쪽이 좀 익어서 선택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뭐 마리아DB라던가 이제 그런 어, 개인이 사용했을 때 또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목적은 그런 거죠. 데이터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축적하고,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뭐 합치는 집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를 계속 누적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거나 이제 의사결정 판단을 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동 프로그램을 써보셨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엑셀 같은 경우를 많이 쓰죠. 그 이유는 엑셀에도 이 컬럼과 이제 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격자 모양으로 이제 저희가 그리드라고 표현하는데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이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잠깐 이따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지만 테이블을 생성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다른 테이블과 데이터를 연결 지어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는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소스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거하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엑셀로 간단하게 설정을 상호작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런 용도의 지금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 블로그에 결과 리포트를 보셨을 수 있지만, 이제 미국 장이 끝나면 그날 제가 읽었던 종목별 주가를 기록해 놓은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주가의 어떤 그래프, 추세 그래프가 나오겠죠. 거기에 제가 매수한 시점과 매도한 시점을 이제 점으로 이제 가로줄로 그리게 되고요. 잠깐 볼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래프를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시점별로, 시간별로 그릴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요 파란 점은 매도점이고 빨간 점이 매수점인데 요런 점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자료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어제인데요, 이게 날짜가. 어제는 그래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뭐 한 9% 마이너스가 나고 있네요. 물론 뭐 주식의 투자의 결과도 참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이 그리드 매매법을 선택했고 이걸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냅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축적하면.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를 그리기 위한 또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당 종목의 그날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계산식은 뭐 계산이 된 거고요.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티어라고 표현하는 이 투자 구간이 46개인데 이미 하락할 대로 하락해서 46개를 다 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 사고 파는 게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속슬도 다 찼고요. 지금은 1월부터 지금 6월인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티오는 거의 다 끝까지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조회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저장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말에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아이고, 네, 이상한 게 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단위로 제가 실적을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일자별로 실제 달러 수익이 어떻게 됐고 원화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됐고 매도 횟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고요. 저는 이제 5개 종목을 가지고 물론 투자 비용과 구간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5개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직도 설치가 다 안 됐네요. 네, 잠깐 이제 기다려서 이거 설치가 다 되면 다음에 이제 SSMS 도구를 이제 좀 더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있는데도 요즘 장은 너무 힘드네요. 네.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월 단위로도 집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월에는 그나마 이제 하락하기 전도 있고 하락하더라도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꽤 되는데 지금 하위 티어로 내려가면서 수익이 거의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는 주 단위로 작업이 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은 24주가 지나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월에 1단위로 또 좌측 숫자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설정해 놓은 설정 값들 중에 이 아바타 매매, 그리드 매매법은 낮은 가격에 사서 제가 설정한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내면 이제 매도를 바로 하게 되는 단타 형태의 투자 방법인데, 그럼 이제 수익이 바로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양도소득세 제외하고 매수 매도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 실제 수익이 나는데, 그 금액을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금으로, 또는 복리를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누적 투자를 또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설정된 거는 누적해서 투자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직을 짜거나 누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값을 저장해 놓고 계산을 해야 될 때, 그걸 엑셀에다 물론 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를 설계한 다음에 그 로직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하고 그 값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애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실제로 생성된 인스턴스 이름, 요거 있다가 이제 IP 자리에 들어갈 이름인데, 요거고,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SSM에서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다운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 이동이 되고,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이제 꽤 용량이 큰데, 이 파일은 이거 제가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676메가니까 용량이 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MS SQL 관련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고 관리하고 또 확인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도구인데, 그래서 SQL을 저희가 커맨드 라인 창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연결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커맨드 라인 창에서도 SQL을 할 수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좀 서버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훨씬 익숙하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전달드렸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생성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도 조금 설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뒤로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설치가 되면 영상을 좀 빨리 되감아서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네, SSMS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SSMS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설치된 SQL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아마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셨다면 실제로 지금 설치한 내용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SQL 서버 2019는 여기 설치되어 있고, SSMS2는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뜨고요. 저는 이제 요 지금 SQL 익스프레스 자기 컴퓨터의 이름과 여기로 이제 처음에는 윈도우즈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윈도우 인증으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우선은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여기 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클릭 하셔가지고 Restore Files 이걸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치에서 요 해당 SQL이 설치된 걸 이제 찾아올 텐데 저는 여기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하면은 요걸 이제 리스토어 할 거다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은 이제 스탁으로 아까 하려고 했으니까 요 스탁으로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아이고 제가 이게 이미 있었네요. 잠시만요. 이제 오버라이트를 좀 해야 돼서 아마 처음 복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데이터베이스 스탁이 리스토어드 석스풀리 됐다 이렇게 뜨면 새로 고침하시면은 이제 스탁 데이터베이스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윈도우 인증으로는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사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그냥 따라 하시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요 시큐리티의 로그인 밑에 우클릭 하셔서 뉴 로그인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사용자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ABC를 하나 만들기로 했고 윈도우 인증이 아니라 SQL 서버의 인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저는 ABC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정책이 있는데 안 바꿀 거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 이 사용자로 접근을 할 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제 스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요 유저 매핑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우선 따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사용자는 이 스탁에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DBO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OK 누르면 이제 사용자가 생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ABC로 접근이 되면 좋은데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줘야 돼서요. 여기 제일 상단에 데이터베이스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를 보시면 시큐리티에 여기 이제 윈도우 인증으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SQL 서버도 인증을 할 수 있게 바꿔줄 거고요. OK를 누르면 실제로 이거 이제 서비스를 내렸다 올리라고 합니다. 리스타트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우클릭한 다음에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게 됩니다. 네, 오케이, 예스 하고요. 그러면 SQL 서비스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되게 되고요. 요건 이제 연결을 끊을게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데 요번에는 SQL 서버에 인증을 하고 ABC, 패스워드도 ABC 하고 커넥트를 하면 이제 접속이 됩니다. 이제 사용자 ABC는 데이터베이스 스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들, 아까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제가 이제 미리 생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 테이블들에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시저가 이제 두 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ABC라는 유저의 권한이 이제 생성됐습니다. 이제 SQL 서버와 관련된 걸 이제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요 에러를 없애는 게 목표였으니까 여기 설정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에 config.txt 파일을 여셔서 요 정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람마다 요 내용은 다르겠죠. 여기 다를 거고 요거는 같게 맞춰서 하셨다면 요
아이디나 패스워드까지는 같으실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중단점을 건 이유는 이게 이제 통과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고요. 네. 네. 실제로 여기까지 지금 코드가 이제 막힘없이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코드 값을 하나 잘 조회를 해갖고 왔는지 보려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되고, 여기에 지금 fngu라는 값을 하나 갖고 왔네요. 물론 이 다음에 내용들도 에러가 더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UIPath 쪽 소스의 에러를 하나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맡기시거나 해보셨는데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또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